어르신들, 오늘 제가 아주 불편한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내 자식들은 착해서 절대 유산으로 안 싸울 거다. 법정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형제들도 부모 생전엔 효자효녀였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고생했는지 자식들이 다 알 거다. 자식들은 오직 본인이 희생한 것만 기억합니다. 내가 말로 한 약속을 자식들이 끝까지 지킬 거다. 종이 한 장에 적힌 법적 효력 앞에 말뿐인 약속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당신이 사랑했던 자식들이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는 비극의 설계자가 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객관적인 6단계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의 재산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단계 준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하라. 핵심 살아생전 자식에게 미리 준 특별 수익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법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별 수익입니다. 어르신들 민법 제1008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집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큰아들 장가갈 때 해준 아파트값, 막내딸 유학자금. 이런 게 다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을 미리 당겨준 것으로 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특별 수익이라고 해요. 나중에 법원 판사님들은 이 특별 수익을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다시 나눕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기록을 안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서로 형은 더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며 증거도 없는 싸움을 수년 동안 벌이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최고의 해결책은 증여장보를 만드는 겁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 딱 적어두고 자식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이 판사도 못 뒤집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막이 됩니다. 사례 강남에 사는 김어르신 댁 이야기입니다. 큰아들 장가갈 때 아파트 보증금 3억을 해줬어요. 나중에 어르신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 5억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니 밑에 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형은 이미 3억 받았으니 빼고 나눠야지. 큰아들은 그건 증여고 이건 상속이다라며 싸우다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걸 하늘에서 본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미리 준 돈을 장부에 기록하고 자식들에게 공표하는 것. 이게 1단계입니다. 자식들은 똑같이 나누는 것만 공평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님 모셨는데 형은 사업할 때 미리 가져갔잖아 하는 마음이 갈등의 시작이죠. 살아생전 주신 돈이 있다면 그것도 상속의 일부라는 걸 미리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2단계 유언장, 말로 하면 싸움만 납니다. 핵심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중요성. 유언장은 부자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이 집은 막내 줘라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자필 유언장이나 공증을 꼭 남기세요. 부모의 마지막 목소리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자식들이 딴소리를 못합니다. 사례 평생 막내딸이 모시고 산 네 어르신, 입버릇처럼 이 집은 고생한 우리 막내 줘라 하셨죠. 하지만 어르신 돌아가시자마자 외국 살던 아들들이 나타나 상속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유언장 하나 없으니 법대로 똑같이 나누게 됐고 막내딸은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자필 유언장의 주소, 성명, 날인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3단계 기여부는 부모가 미리 정해줘라. 간병과 부양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기. 누군가 부모님을 특별히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면 다른 자식들도 그 고생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누가 나를 모셨으니 얼마를 더 준다고 공표해 두는 것이 나중에 자식들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살해 10년간 병수 밟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명절에 얼굴만 비췄죠. 아버지는 둘째에게 미안해서 땅을 좀 더 주려 했지만 미루다 돌아가셨습니다. 사후에 둘째가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다른 형제들이 거절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서야 겨우 인정받았지만 이미 형제 우애는 끝장났죠. 누가 나를 모셨으니 20%를 더 준다는 내용을 생전에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4단계 유류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한 명에게 몰아주기가 안 되는 법적 이유. 무조건 한 명에게 다 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최소한의 몫은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한 명 몰아주기 하면 100% 소송 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누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례 사업하는 큰아들이 밉다고 전 재산을 복지단체에 기부하거나 막내에게만 몰아주면 어떨까요? 큰아들은 법적으로 자기 몫의 절반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아주기 상속 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적으로 자식의 최소 권리를 인정해주면서 분배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5단계 가족회의를 정례화하라. 핵심 투명한 공개가 오해를 막습니다. 건강하실 때 자식들 다 모아놓고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상속보다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 우애 끊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 유산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돈은 없어져도 형제는 남아야 하니까요. 사례 박 어르신은 매년 설날 다음 날을 가족 경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본인의 예금 현황, 부동산 가치,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다 공개했죠. 처음엔 자식들이 어색해했지만 재산 상태를 다 아니 나중에 누가 몰래 가져갔네 하는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비밀이 많을수록 자식들의 불신은 깊어집니다. 6단계 사랑이 아닌 규칙을 남겨라. 핵심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정확한 분배 규칙 남기기. 사례 마지막으로 어느 평화로운 집안의 비결입니다. 이 집 부모님은 상속 합의서를 미리 쓰게 했습니다. 누가 제사를 모시고 누가 선산을 관리하며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는 규칙을 자식들 합의하에 도장 찍게 했죠. 사랑한다는 말보다 명확한 약속이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는 진짜 사랑입니다. 7단계 유언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유언장은 부자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이 집은 막내 줘라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자필 유언장이나 공증을 꼭 남기세요. 부모의 마지막 목소리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자식들이 딴소리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지금 어르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지금이 바로 대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